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사실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도 그렇게 대만이나 한국을 또 따라잡지 못하는 뭐 다른 나라는 이제는 사실 아예 완전 격차 벌어진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이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을 앞세워서 투자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뭐 근본적으로 있을까요? 기술력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하는데 왜 못 따라올까요? 일단 이게 제조업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소위 특히 반도체로 보자면은 설계라고 하는 있어 보이고 부가가치 높은 거는 미국이 하고 네. 생산을 소위 아시아적 생산으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예전에. 네, 네. 근데 이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이 회사들이 너무나도 엔지니어들이 그냥 갈아 넣어가지고 네.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거를 따라올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만 엔지니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갈 데가 한국이랑 대만밖에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은 패밀리스를 가죠. 네, 설계 쪽 이게 힘들고 방진부 쓰고 저도 방진부 썼지만 네. 뭐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아주 선호하냐 과연 그렇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뭐 똑똑하다는 게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은 유수의 인력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삼성전자 많이 갔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반도체 들어와가지고 밖에 사람은 잘 모르지만 고생하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 일단 인력 자본이 너무 좋았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수율이라고 하는 거 올리는 방식은 이 상당보다 굉장히 저도 항상 강조하는데 네. 농업적 근면성입니다. 실제로.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연구소에서 네.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제품 D1 쓰면 네. 거기에 이제 장비가 한 900번 지나가야 공정이 완료가 되거든요. 네. 그럼 저도 레시피 딱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900번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한 1년 반 걸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양산으로 들어오면은 또 달라지죠. 이게 원래 그러니까 900번 공정을 할 때 보통 쉽게 해서 장비 한 대가 3개 공정하면 네. 300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300대가 3,000대로 팍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비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저처럼 설계하는 애들이나 전자과 애들, 저처럼 화공과에 네. 레시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숫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길 나오는 장비는 예를 들면 5천원짜리 ASML 장비가 부품 한 대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부품 한 개, 한 만 개? 5만 6천 개거든요. 네. 5만 6천 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네. 뭐 문제가 터지면 네.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배관 지나가는데 물이 좀 샜어. 네. 물 때문에 수율이 떨어져. 그다음에 전체 라인에 원래 온도가 20도로 유지되는데 19도가 됐어. 수율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금 해변기잖아요. 네. 얼음 풀리잖아요. 네. 수율이 떨어져요. 또 그러겠네요. 뭐 이렇게 진짜 미세한, 그러니까 사소한. 요인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미세하다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들을 네. 다 따지는 게 데이터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데이터가 됐으면 테슬라나 이런 데가 다 자동화했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안 되는 암묵지적인 노하우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게 농업적 근면성, 그다음에 가래사가 여기밖에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수많은 시너지를 내서 결국에서 한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두 지역에서 이 독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네. 그런 사람들을 대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일한 엔지니어들이 절반 정도 가서 미국 사람들 같이 하려고 TSMC 갔는데 아리조나 3나노 팹은 계속 적자예요. 아무리 해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입사원 때부터 아니면 대졸 옛날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어떤 문화적 방식과 행동 방식이 당연스럽게 그냥 용인되는 어떤 이 어떤 시간과 그때 가능했던 방식인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인 거고 문화적인 것도 좀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화적인 거 왜냐면 이제 요새 글로벌 많이 나가시니까 네. 결국에 이제 일단은 그 회사 내부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살아남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 있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지금 수율로 보여졌던 거고 뭐 시대 말로는 중국도 아시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했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에 있는 그 담당자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거기는 대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율이 만약에 50%야.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막 올리려고 노력할 네. 거잖아요. 거기는 야 2배 찍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2배 찍어서 그냥- 분량을 늘려서 야, 어떻게든 하자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한국과 대만의 네. 그 회사의 특이성, 지역적 특이성이 있어서 네. 하여튼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서구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암묵지라는 거는 설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명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엔지니어링 우스갯소리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계 잘 만들던 엔지니어 다 어디 갔지? 네. 배관공학고 있다고 배관공학고 있다고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나 IT 애들이 훨씬 돈을 많이 잘 버니까 네. 기계 잘 만들던 사람이 자동차 수리하든지 배관공학고 있다는 메카닉들. 거야. 메카닉 한다는 거. 메카닉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기계 공부 나왔던 네, 그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꽉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라인을.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 부가가치가 기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은 제조업이 없었으니까 자동화로 돼버렸으니까 없어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산업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그 판도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네. 다 서구권으로 이렇게 갈려져서 더 이상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구조화돼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만 닉스 2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20만 전자 이제 한 3만 5천 원 정도 남았고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총이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조정이 많고 대부분 주로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네.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 상황은 뭐냐면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아주 뭐 소위 안정적인 선진국 네. 마켓은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FOMC 의장이 워시로 바뀌면서 네. QT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했다는 거는 있을 그런 것 부분도 같은데. 좀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작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3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3배 정도 된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 이거 3배다. 그러면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었는데 지난해 이익이 3배를 넘어갔는데 시가총액이 1,200조 더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면 이 결국에 이제 주당 EPS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순이익을 봤을 때 이것을 따라가는 게 어느 정도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박스권 피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래 봤을 때는 이 실적만 보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P가 이제 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마이크로는 35배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을 보자면 800개 안 될 거예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뭐 늘 때가 있냐? 예, 라고 네. 보시면 저는 이제 실적이 있는 거를 넣는 편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소위 이제 자금이 몰려서 유동성이 생겨서 하는 거는 공통적이라고 네. 본다면 저는 이제 실적이 더 받쳐줄 거는 올해 삼성하이닉스가 우리 전체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좀 그랬을 그렇죠. 때는 이 두 회사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IDM들 좋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 소부장 그렇죠. 많이 보시는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길을 봐야 돼요?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단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건 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은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냥 그걸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모품 되는 쪽은 좋아집니다. 무조건. 그게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네. 이런 소켓 쪽이나 네. 소모품 회사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은 결국 소재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부품이죠. 부품. 네. 뭐 아시다시피 그 미코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TSK나 이런 데 네. 있지. 링스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동률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다. 네. 이건 있죠. 근데 장비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처럼 기술 쪽을 보는 사람은 저는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8회로에서도 일단 우리나라 장비사들 죄송한 얘기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사들이 별로 없다. 글로벌리한. 글로벌 탑5 회사 여기에 너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려 소부장 한다 그러면 미국 미장 요새 안 좋긴 하더라도 외려 그 회사가 껴있는 ETF 사라 그러죠. 탑5가 껴있거나 주로 ETF 몇 개 있어요. 네. 거기에 탑5하고 패밀리스 몇 개 섞어놓은 ETF 몇 개 네, 있거든요. 네, 네. 그쪽이 차라리 낫지. 전 장비주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굳이 보자면 그러면 전후 공정 중에 뭐가 나을까? 그러면 네. 차라리 후공정이 낫다는 거죠. 후공정. 왜냐면 전공정은 말씀 너무 격차가 난다. 네. 근데 후공정은 어드밴스 패키지나 네. 뭐 그쪽을 계측하는 쪽이나 네. 이쪽은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좀 더 나가면요. 내년 정도 때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된다. 근데 그건 아마도 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가져갈 것 같아요. 아쉽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만. 연마 공정과 뭐 증착 공정과 이 등등이 다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연마 공정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에 대항마로 함의하고 테스를 같이 엮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연마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거는 좀 어렵다. 근데 하여튼 그 기간 정도까지 그 소위 얘기해서 HBM 쓰여지는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나오기 전에 올해나 정도까지는 저는 후공정 쪽에 뭐 이런 그쪽은 탑5랑 경쟁은 지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전 시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시기가 있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쪽인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피 뭐 한 150 종목 같은 거 소부장들을 확인했더니 네. 우리나라의 장비주를 빼고 대부분 소모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좀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재 쪽, 네, 부품 쪽. 그러니까 소재 쪽, 부품 쪽, 그다음에 이제 뭐 리노공업 소켓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뭐 소부장 중에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나요? 리노공업 같은 거를 소재라고 봐야 되나요? 부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호공업은 부품으로 보죠. 부품으로. 부품. 네. 그러면 저는 소재나 소켓. 부품 쪽에 예,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미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들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부장 단에서는 조금 어렵다. 네, 특히 저는 네. 이제 얘기 드린다 기술적으로 괜찮냐, 매출이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제 좀 시기로 좀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면 혹시 또 시간 투자하시는 네. 분이 계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라인이 셋업되면 가장 돈 확 들어갈 네. 거잖아요. 지금 라인 셋업되는 거는 가장 빠른 게 일단 HBM용으로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때 네. 웨이퍼 생산되죠. 그럼 네. 올해 상반기 때는 장비들이 들어갈 걸 할 네. 겁니다. 근데 주로 후공정 장비가 들어가겠죠. 네, 네. HBM 쪽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동안에 뭘 하고 있냐? 삼성전자 P5라고 하는 평택 단지. 네. 여기가 지금 건설 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용인 단지도 내년도 2월이 지금 팹 오픈 네. 예정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1년 동안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장비 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데 이제 짧게 보자면 공사 작업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네. 공사 작업할 수 있는 회사들? 삼성물산? 한양인지, 엔지니어링? 한양인지 한양인지. 그런 쪽에 그러니까 클린룸. 클린룸 조성 그다음에 네. 그쪽에 뭐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이엔지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 신성이엔지, 한양이엔지 이런 그렇죠. 쪽. 거기가 이제 배관 공주하시는 네, 쪽이죠. 네, 네, 네. 지금 막 들어가죠 사람들. 당장 매출이 상반기부터 찍힐 수 있는. 많이 지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P5 막 거기 평택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럼 거기에 많은 그쪽이 많이 있대요. 물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겠죠. 네. 네. 근데 그 시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반기 후반부터 장비들 계약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장비 입고가 되는 게 올해 말 정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 올해 끝날 때쯤부터 이제 소재나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그런 시기를 좀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힌트들이 1, 2부 통틀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명 몇 개 이제 좀 거론된 것도 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좋은 인사이트 보여주셨고요. 박준영 대표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